내년 9월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45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45주년 기념사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는 인형극이 한 교회가 진행한 전교인 여름수련회에서 펼쳐졌습니다. 인형극을 통해 모든 교인이 하나 된 여름수련회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대통령 선거를 치른 케냐로 가봅니다. 대선 결과를 놓고 벌어진 심각한 갈등으로 유혈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어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내년 9월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는 예장 백석총회가 45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총회 기념사업은 17개 본부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기념사업 세부 일정까지 확정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2023년 9월 11일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습니다.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는 최근 17개 영역별 기념사업 본부장 연석회의를 갖고 준비 사업들을 점검하고 세부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내년 1월 초 목회자 영성 대회를 시작으로 3월 13일에는 백석인의 날, 4월 14일은 역사관 개관 행사를 갖습니다. 이어 5월에는 백석인 한마당과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 7월에는 백석문화예술제와 45주년 기념교회 건립 등의 행사를 연이어 갖습니다. 또 역사 편찬과 45주년 다큐멘터리 제작, 45주년 논문지 출간, 기념 선교 대회 등을 통해 교단 역사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기도 성령 운동 전개와 글로벌 인재 양성, 1만 교회 운동, 다음 세대 사업 등 다채로운 연중 기념 사업을 진행한 후 내년 9월 9일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대회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45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백석총회가 살아있음을 선포하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5주년을 맞는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45주년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특히 백석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 총회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립된 지 45주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분기점에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민족과 세계로 나가는 이런 굉장한 절호의 기회가 이번이라고 깨닫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1978년 9월 11일 백석대학교 설립자 하은 장종현 박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비전을 두고 설립한 복음총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82년 교단 명칭을 합동 정통으로 2009년에는 백석총회로 개명하며 한국 장로교단 중 세 번째 규모 교단으로 부흥 성장했습니다. 특히 백석총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확고한 신앙 아래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발전시켜왔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기독교대 한 성결교회가 지난 16일 총회회관에서 문창공 목사의 총무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창공 목사는 교단 116년 전통을 발전시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다며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헌 총회장은 총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창공 목사는 전임 총무의 보선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빈 결의 재확인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명성교회는 오는 21일 저녁 찬양 예배가 끝난 직후 공동의회를 개최하겠다고 주보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명성교회의 공동의회 소집은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하나 목사에 대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예장통합총회 제104회 총회 수수반에 따라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명성교회 측에 성명 준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입추가 지나며 여름 수련의 철도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인형극을 통해 모든 교인이 하나 된 한 교회의 여름 수련의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커다란 한옥집에 살면서 반짝이는 화려한 옷을 입는 부자와 이와는 대비되는 남루한 행색의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마당극 형식의 인형극으로 재해석됐습니다. 글로 읽었던 성경 말씀이 인형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보다 생동감 있게 전해집니다. 저기 있는 부자 아저씨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나 전하고 가자. 특히 교회 학교 학생들은 인형들과 대화를 하는 등 극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야기에 더욱 집중합니다. 내 말을 따라하면 무조건 5만 원씩을 주겠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없다. 사랑 양문교회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인형극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추억으로 기억하는 인형극을 통해 남녀노소 모든 교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랑 양문교회 이기도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목회 현장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코로나로 2년여 동안 전교인이 함께 모이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인형극 부흥회를 통해서 어린이부터 노 성도님들까지 함께 기뻐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복음에 전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형극을 펼친 소문난 인형극 선교회 심정선 목사는 인형극은 어린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모든 연령대의 눈높이를 맞춘 인형극을 통해 전교인이 동일한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인, 전부서가 다 모여서 인형극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전교인 인형극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동일한 은혜를 받고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에게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흥 집회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인형극을 비롯해 여러 교회들이 펼친 여름 수련회 활동들로 인해 교인들은 웃음과 은혜의 기억을 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대통령 선거를 치른 케냐로 가봅니다. 케냐는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부족 중심의 정치적 경쟁이 심해 대선 때마다 내홍을 반복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2007년엔 부족 간 대규모 폭력 사태가 벌어져 1000여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대선 결과 발표 이후 또다시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져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케냐의 이상석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케냐 헌법선거기관인 IBC 주관하에 각 선거구의 순조로운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 오후 IBC 위원장 체부카티는 루토 후보 50.49%, 오딩가 후보 48.85%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윌리엄 루토를 제5대 케냐 대통령 당선자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딩가 후보 측에서는 최종 결과에 불복하고 법적 투쟁을 선언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BC 발표에 앞서 선관위 7인 중 부위원장 등 4인이 세레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투표 결과를 지급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위원장 발표이지 IBC 공식적인 발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8월 16일 오딩가와 아즈미오 연합당원들이 모여 IBC 위원장의 대통령 선거 개표의 불투명 결과에 불복하고 대부분의 진정서를 제출할 것을 밝히므로 새로운 대선 시나리오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야권 성향이 강한 여러 지역에서는 도로를 점령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대선 국민에서 평상시로 돌아갈 것을 원하며 높은 물가를 낮추어 달라고 지도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즈미어 연합당이 대부분의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IBC 선거 결과 발표를 인정할 경우 8월 30일에 대통령 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에서 2주 안에 선거 유효 판결이 나오면 9월 13일에 대통령 선서식이 있을 것이고 대법원 선거 무효 판결 시 판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케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47개 이상의 부족이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딩가는 5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현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의 가시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승리하지 못하여 IBC 선거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습니다. 2007년과 같은 종족 분쟁으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쿠유 부족과 우루오 부족 간의 경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헌법기관과 선거 시스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문제이기에 법적 공방으로 가다가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년 대선 후 유혈 사태가 발생해 2달 동안 최소 약 1,100명의 케냐 사람들이 숨지고 약 6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대선 후 부정투표로 진정서를 제출해 대법원에서 투표 조작으로 판결되어 재선거를 지시하면서 혼란 가운데 약 100여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는 케냐 정치인들과 케냐 사람들은 더 이상의 부족 전쟁의 유혈 사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케냐 한국 대사관에서 계속 카톡을 통한 비상연락망으로 선거와 전국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으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법적 공방은 그대로 진행되고 대선으로 2주 동안 쉬었던 학교를 다시 개학합니다. 케냐는 평화로운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심한 가뭄으로 케냐 시민들의 삶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케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 세계 유학생들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적 집회인 코스타 월드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코스타 월드는 현장뿐 아니라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기도의 집 더 크로스 처치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캠프 데이비 텐트를 진행했습니다. 코르데루스 선교 연주단의 창단 음악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코스타 월드가 2년 만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영로 교회와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2 코스타 월드엔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와 온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우리 코스탄들이 바로 이 값진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는 이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드러나고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코스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6년 미국 워싱턴 근교 유학생 수련회로 시작한 코스타 월드는 세계 각국 30여 개 지회에서 유학생을 비롯한 이민자와 청소년이 참석하는 국제적 수련회입니다. 한국 기도의 집 더 크로스 처치가 전 세대가 함께하는 72시간 예배 캠프를 주제로 2022 데이비 텐트를 개최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예배 하나만을 사모함으로 오셔서 정말 어떤 강사가 서든 어떤 예배자가 서든 상관없이 오로지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께만 예배했던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고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캠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다양한 예배팀이 연합해 72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렸고 이와 함께 키즈 캠프와 유스 캠프, 부부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현악 사중주 코르데루스 선교 연주단이 땅끝 교회에서 창단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코르데루스 선교 연주단은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 전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며
연주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연주단이 되겠다고 창단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의 코르데루스 선교 연주단은 박은경, 황승민 바이올린 연주자, 박은영 첼로 연주자, 우에스라 비올라 연주자로 구성됐습니다. 대구 경북 홀리클럽과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는 일터 선교회 부활이란 주제로 수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수요 기도회는 대구 기독의사회가 주관했습니다. 기독의사회 모든 멤버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같이 치료와 그리고 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 그리고 개인 전도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환자를 대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자고 결성되어진 단체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사들, 해외 선교 병원을 돕는 그런 동력자들로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네. 한편 일터 선교회 부활 수요 기도회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대구 BBB의 부대표 정성환 장로와 일터 선교사 공세봉 장로 등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지난 16일 청주 성동교회에서 제107회 총회 선거 후보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서울 서광교회 전상건 목사 등이 참석해 기장총회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군선교위원회가 신길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기용 목사를 신임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기용 목사는 지금 청년 선교가 어떤 세대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며 군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은 가장 중요한 선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예배 2022 인천 워십 페스티벌이 인천 크리스천 학생연합 더 웨이와 마라나타 프레이즈의 주관으로 인천 간석감리교회에서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진행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현대무용 워십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성결교회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테마가 있는 오후 예배를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중앙성결교회는 매해 봄과 가을에 각 분야 명사들을 초청해 주일 오후 예배를 진행해 왔으며 연세대 권수영 교수와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